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이클님 예전에 한번 고민사는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친구 그 등쳐먹는 친구 그 손절 사연 그분 주인공 맞죠? 네, 이번에 두 번째 고민 사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민 사연 보내주신 마이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 고민 사연 쓰면서 약간 화가 나가지고 그 약간 분노를 먹은 거 사연을 적었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왜 분노를 먹은 게 되었는지 사연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이를 먹고 외롭고 해서 모임 동호회에 가입을 하였는데요. 노달리 된 점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퇴근길 앞유리창 찍으면서 여러 사람들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분이 K사 중형 세단 신형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0km를 타면서 H사 K사의 결함 옵션 장난을 이야기하면서 비판하였는데요. 그런데 거기 모인 강부가 자기 남자친구가 H자동차 다닌다고 듣기 거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받았지만 간부사가 되었습니다. 예전 성격이었으면 겐톡을 하거나 욕을 하면서 지랄을 했을 텐데 요새 성격을 많이 죽여서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 유튜브 영상 보면서 H사 K사 현주소를 보면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무 열받더라고요. 이따가 저녁에 정기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과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술자리 하면서 감정을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철판 깔고 나올 생각하고 욕받고 지랄하는 게 맞을지 지금 고민이 되네요. 지금 너무 열받아서 두서없이 썼는데 아무튼 자동차 메이커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가리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H사 K사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 현기차라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남자분들 중에? 이거 모르면 뭐 국산차 안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 80%에 넘는 사람이 H사 K사 모르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K사 중형 세단이라 하면 그거잖아요. 이번에 K5 풀체인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한다고 문제됩니까? 문제되는 거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입니다. 네, K5 풀체인지. 그 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K5 풀체인지 신형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얘기하셔도 돼요. 문제될 소지는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총대 맺게요. 3세대요. 아무튼. 그런데,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마이클리님, 물어볼게요. 본인이 이런 차 옵션 장난 이야기하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비판하면서, 그 차가 본인 차라고요? 그러니까, 차 가지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비판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비판했을 거 아닙니까? 어, 목적이 있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빠가지고.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음, 그러면 본인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 모임 동호회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차 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이걸 굳이 뭐 얘기하면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 얼굴 붉힐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얼굴 붉히면서 서로 윽박지를 필요가 있을까? 뭐 그 마이클 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친목이잖아요. 친목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님은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무슨 뭐 보배드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뭐 차에 대해서 논점 나눌 거는 보배드림 가가지고 얘기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오프라인에서 서로 이제 친목 도모하려고 왔는 자리까지 와가지고 서로 내 차가 어떤데 저 차가 어떤데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친목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라는 어떤 이 모임을 이 모임이나 매개체에서 만나고 하면서 뭐 마음이 맞으면 또 자주 연락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뭐 여자분이 있으면 어떻게 인연이 돼 가지고 뭐 사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임에서 굳이 얼굴 붉히면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사실 동호회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 사귀려고 가는 거죠. 어, 음? 사람 사귀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것 때문에 동호회 가입했잖아요. 외로워가지고. 근데 님은 근데 막상 사람 사귀고 싶고 그냥 좀 외로워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논점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좀 이제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간 걸로 생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기아차 깐 건데 왜 현대자동차가 깐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목을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거예요. 그냥 자동차 브랜드가 개인 취향이에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동차 브랜드는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인 취향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차를 막 사고 싶어가지고 정말 멜라매치 모으고 있는 사람인데, 야, 그 차 별로 쓰레기를 타지 마라 하면 상대방 입장이 왜 그럴까요? 상대방 입장이. 차는 아시겠지만, 보면 쉐보레 매니아도 있는 거예요. 말리부한테. 말리부 사고 싶어가지고 그전부터 눈독 들이고 돈 총알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님이 와가지고 야 말리부 쉐보레 망한다까지 사지 마. 그거 왜 사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분은 뭐 남들이 싫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정말 타고 싶어도 드림카니까 그래서 계속 이 차 이제 뽑을 날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 계산해가지고 중도금 치르고 이제 차 나올 날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야 말리부 차 안 좋다고 하던데 미션 쓰레기라고 하던데 사지 마 보령 비싸이라고 하는데 그거 왜 타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 나는 그 차 너무 드링크하고 정말 나중에 돈 모아 사고 싶고 그래서 차 예약도 해놓고 이제 얼마 안 되면 차 이제 시승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 미션 쓰레기고 뭐 결함 많이 났으니까 사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먼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역지사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마이클이님. 님이 그렇게 깠던 차도 누군가한테 드림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내가 진짜 막 그거 컴퓨터 모니터 이제 메인 화면에다 이렇게 딱 띄울 정도로 배경 화면에 띄울 정도로 아 정말 사고 싶다 사고 싶다 막 아니면 뭐 카톡 메인 사진에 이 차 막 K5 그거 풀체인지 사진 띄울 정도로 아 이 차 진짜 나중에 월급 타면 꼭 사야지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한테 그 얘기 들으면 이 얘기 그냥 욕한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약간 대모습 하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다 있어요. 현기차만 있는 게 아니야. 쉐보레도 있고, 쌍용도 있고, BMW도 있고, 렉서스도 있고, 다 있어요. 굳이 없는 차라고 하면 일본 차가 그나마 결함이 제일 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제란 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잘 안 타는 것 뿐이지.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외제차 중에서 가장 이제 뭐 차량 만족도가 가장 좋은 게 렉서스라는 걸 알고 있어요. BMW도 아시잖아요. 그 엔진룸이 불나가지고 많았잖아. 그것도 결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 차가.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모든 그 시리즈물 전체 차가 전부 다 결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이 자동차라는 게 제품이잖아요. 제품이라는 게 프로덕트. 프로덕트라는 게 뽑기운이라는 게 엄연히 있어요, 여러분. 뽑기운.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뽑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왜 뽑기운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 손이 공중 과정에 사람 손이 들어가잖아요. 자동차도 공중 과정에 사람 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공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차를 정말 자기 차처럼 정말 자기 차처럼 정말 신중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왜, 그, 맞잖아. 그 현기차 그때 왜 그 공장에서 찍은 것도 왜, 차 문이 안 닫히니까 발로 이렇게 발차가지고 넣는 거 영상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 그러면 같은 공정에서 같은 차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경 쓰고 어떻게 조립했냐에 따라서. 아, 물론 본인한테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게 있었겠지. 사고 날 뻔했던 그런 게 있었겠지. 근데 본인 차에 있다고 해서 나머지 차에도 다 있을 거란 생각은 또 아닌 거죠. 본인 차에 있다고 해서 지금 시판 중이 모든 차에 그게 다 있을 거다.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그게 본인한테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본인 일어났다 하더라도 극소의 확률로. 말 그대로 자동차도 프로덕트 제품입니다. 제품은 아까 얘기했지만 뽑기운이라는 게 엄연히 작용합니다. 뽑기운. 뭐 모니터, 본체, 스마트폰, 카메라 다 뽑기운이 작용해요. 근데 이게 특정 브랜드 모든 차에 다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그 경험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좀 두려운 공포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만 경험한 경험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누구한테 이런 얘기해도 난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나는 잘 타고 있는데 또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님이 뭐 최근에 주차하다가 저 ABS가 잘못 작동해가지고 주차장에 박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 차는 ABS 이거 아무 이상 없는데 아직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족하거나 뭐 오류 작동 때문에 불만 섞인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자동차는 뽀 기운이 있고 그 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 다르고 취향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있어, 마이크님이. 마이크님 기분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냥 자동차 타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목도 하고 이제 얘기 나누고 인맥 형성하고 그러면 된 거죠. 그럼 모임은 성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여기서 뭐 잘못 뭐 논점 얘기하고 하잖아요. 논점 얘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님이 계속
이것 때문에 또 싸우잖아요. 그럼 이 소문 나면 님 나중에 모임에 쫓겨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임장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요. 갑자기 뭐 차 사지 말라고 해서 트러블이 일으켰다. 그러면 나중에 모임에서 잘리는 거예요. 이게 자주 족발이 되면. 그러니까 긁어 부스럼은 안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잠깐 나오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모임을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얘기 나누고 싶잖아요. 큰맘 먹고 들어갔는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 여자분들 살짝 오반했어. 그 자기 남친이 자동차 회사 일하는 거하고 그걸 무슨 상관이야? 맞잖아요. 오반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자존심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먼저 숙이는 게 이기는 거예요. 먼저 숙이는 게. 응? 먼저 숙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냥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아,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기분 나빴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님한테 매너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여자친구도 새끼 쳐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잘못 뵀네요. 매너가 좋으신 분인데요. 실례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인상 심어주면 나중에 그분이 뭐 자기한테 싱글로 사는 사람한테 또 싱글 또 이렇게 새끼 쳐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인연도 또 이렇게 인연이 또 발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일하는 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과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보통 사과하면 보통 막 그렇게 생각해. 루저. 내가 졌다. 내가 이 말싸움에 졌다. 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과를 통해서 이걸 또 내가 그동안 가졌던 그 트러블에서 이게 더 좋은 관계로 발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보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특히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 자, 내가 이거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 파란색. 술자리 하면서 감정을 풀어가는 게 이게 풀어갈 것 같습니까? 싸움 납니다. 술자리 하면서 감정을 얘기한다. 감정 주체가 될 것 같습니까? 이미 한쪽으로 꺾여 있는데. 음? 한쪽으로 꺾여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얘기가 우려할 것 같아. 풀어나가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까? 술자리에서 왜 싸운지 아십니까? 감정이 오고 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감정 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술자리 하면 술을 마시면서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감정이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그 반대편에 이 사람 또 감정 가지고 얘기하면 이 사람 나한테 사과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한테 악감정 품고 있었네. 회사 사수가 하수는 그냥 성질 다혈지, 중수는 그냥 욕 안 하고 설명하면서 따지기, 고수는 그냥 다 받아주고 다른 사람 시선 그냥 그 사람 따갑게 만드는 인간관계 나뉘는 거. 근데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여기 보면 먼저 숙이는 거, 먼저 숙이면 정중하게 아 잘못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무안하거든요. 보통의 사람이라고 죄송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 만들어주는 거야. 정중하게 사과해버리면, 너무 정중하게 사과해버리면 매너 좋게. 먼저 숙이는 게 고수예요, 고수. 왜냐하면 있잖아요. 이 숙인다는 게 내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긁어부스럼. 자동차에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마이크리님. 그럼 마이크리님 하나 내가 얘기할게요. 그 자동차 외 유튜버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진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100% 진실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자동차가 굉장히 이게 걸고 넘어질 게 많잖아요. 걸고 넘어질 게. 저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독 자동차 유튜버들 중에서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진위 여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조작하다 걸린 사람도 있고.
유독 여기가 시끌벅적한 컨텐츠 아닙니까? 자동차 쪽이. 무조건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진실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데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사람 왜 이렇게 쉽게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을 믿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별로 없다고. 회생, 하다못해 생파 유튜브 나랑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구독자 많다고 무조건 그게 신뢰도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자 많기 때문에 더 통수칠 가능성도 큰 거예요, 여러분. 구독자 많고 하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도구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님이 그 알고 있는 내용도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왜냐하면 님이 자동차 뭐 전공 엔지니어도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면 뭐 박병희 명장이처럼 명장이나 기능장 자격증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분도 100% 모른다고 하는데. 그 박병희 명장님도 차에 대해서 100% 무조건 장담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그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뭐 급이 떨어진다거나 경력이 낮은 사람은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이걸 가지고 감정 얘기가 필요할 필요도 없고 욕받고 지랄하는 거 필요 없어요. 적받고 지랄하면 이 아예 여기 못 나옵니다. 얘. 못 나와요. 모임 안 나오고 싶습니까? 이 모임 안 나오고 싶어요? 그냥 깽판 치고 그냥 강퇴당하고 싶습니까? 뭐하러 이딴 것 때문에 강퇴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뭐 겐톡으로 욕을 하면 진다. 이거 다 증거 남습니다. 증거 남아요. 협박죄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요즘 사회는 긁어부스러면 남들면 안 됩니다. 화내면 본인만 손해예요. 화내고 하잖아요. 본인만 손해고 본인만 깽판 부러집니다. 요새 성격을 많이 죽였다기보다는요. 성격을 죽이고 살아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놈의 성격 때문에 인생 그르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엔 조심해야 됩니다. CCTV 다 달려있고 모든 행동이든 글이든 기록이 다 남습니다. 특히 겐톡은 이건 빼박이잖아요. 보내면 다 남지 않습니까? 수사 찍고 나면 다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어떤 남한테 어떤 그 해코지 같은 거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더 열받는 건 그 여자가 세차 시간 제가 한번 잡으면 4시간 하는데 남자가 무슨 4시간이나 하냐고 비아냥거린 게 더 열받아. 30분 것인데. 아 근데 4시간이나 합니까 근데? 세차를? 난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여러분 세차를 4시간 하는 게 이상합니까? 아니면 30분 컷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게 이상합니까? 보통 세차할 때 몇 분이나 걸리지? 4시간 걸리는 건 좀 처음 들어요 사실. 그 셰프 세차하는 거 아니에요? 동전 놓고 하는 거? 아무리 차를 사랑하더라도 1시간 이상 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난 4시간 하는데 저 사람 30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정답이 없잖아요. 세차를 몇 시간 해야 정답이다. 정답이 없잖아요. 이거 뭐 4시간 하는 것도 누구한테 정답이 될 수 있고 30분 하는 것도 누구한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취향 차이입니다. 스타일 차이지. 그러니까 본인의 4시간이 맞고 저 사람 30분이 맞는 거예요. 서로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예요.
그냥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 30분만 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다 왜 일일이 다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누구는 밥 한 공기 먹는데 누구는 밥 네 공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밥 네 공기 먹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내한테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먹어야 돼.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밥을 네 공기씩 먹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웃긴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위가 커가지고 한 번에 네 공기 다섯 개 먹어야 이제 밥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맞는 거죠. 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내가 막 잡혀가지고 욱하거나 이래 비하시면 안 돼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랑 좀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있구나. 동호회라고 해서 무조건 성격이 다 맞겠습니까? 무조건 많이 다 통할 것 같아요. 서로 끼리끼리 놉니다. 동호회 가더라도. 동호회 가더라도 나하고 많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저도 잘못했지만 가시는 그 여자 저 피프티 피프티라고 생각하는데 부모 형님 어때? 그냥 그래 서로 잘못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안 마주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냥 안 마주치고 저 사람하고 더 이상 그런 걸로 누가 어떤 애 졌던 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해요. 시비 건다고 다 받아주고 싸우면 서로 잘못되는 거예요. 본인만 손해야. 왜 길 가다 어깨빵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길 가다가 어깨빵 할 수도 있구나 부딪혔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굳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 그거 자체가 바보야. 왜 싸워 그거를? 싸움 먼저 시비 걸고 싸웠다 하면 정상찬차 해줍니까? 싸움하고 다 묶어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있잖아요. 나에 대해 뭐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사람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일일이 막 내 감정 섞가면서 자꾸 하면 있잖아요. 결국에 종국이 와서 내한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게 내한테 마이너스라는 거죠. 맞잖아요. 마이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모임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좀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고 좀 모임 갖고 하는 게 의의가 있는 거지. 누구하고 시비 걸려가지고 그걸로 서로 자잘못 따지고 하려고 이 모임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님이 이 모임에 가입했을 때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한테 일일이 설득하고 그 사람한테 막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 나하고 원래 안 맞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도 안 맞아요. 그 사람한테 뭐 설득시킨다거나 뭐 참교육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나하고 궁합이 안 맞고 좀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하는 사람은 계속 티격태격 해요 그냥. 왜냐면 사람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은요 때려 죽여도 안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일까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안 맞아요. 아 그래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모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하고 좀 성향이 많이 다른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감정을 받아쳐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까 좋을까 이런 거 하는 자체가 본인한테 손해라는 거죠. 이분 한 명 만나려고 내가 이 모임에 가입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저 사람하고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만날 사람 저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현대 자리는지 현대 카스트 다니는지 그 모르는 거죠. 자, 이것도 욕먹은 게 아니에요. 봐봐. 자, 욕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반박을 한 거죠. 반박을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욕먹은 거야. 그냥 나랑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뿐이잖아요.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님은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거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거야, 이게. 그냥 나는 이 차가 별론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끝이에요. 굳이 이 사람을 설득시킨다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나랑 좀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구나, 모임에서. 나는 이 차가 안 좋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이클이 생각해 보세요. 님한테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단톡방 같은데 그리고 올리지 마세요, 그런데. 단톡방 나가세요. 그 단톡방 그 친목도 아니에요. 그냥 있잖아요. 제가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단톡방 같은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모임할 때만 나가세요. 모임할 때만. 단톡방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막상 그렇게 단톡방에서 실컷 얘기 나누고도 막상 실제로 얼굴 보고 한마디도 못 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실제로 친한 게 아닌 거죠. 단톡방에서 하루 왼종일 그렇게 대화 나눠봐야 실제로 그 사람한테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굳이 단톡방에서 본인의 존재를 들어볼 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톡방 하려고 모임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단톡방 끼지도 않습니다. 그 회원들의 상당수 한 90% 이상은 단톡방 그걸 가지도 않아요. 왜냐? 거기 백날 떠들어봐야 뭐 실제로 친하지도 않으니까. 그게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왜 모임 같은 거에 단톡방 같은 데 안 들어간지 아십니까? 막상 뭐 모임 카페 회원이 10만 명 해도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0명 남짓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톡방 근처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예전에 들어갔는데 나갔다거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친목이 잘못하면 존목이 될 수 있어요. 존목이. 친목이 나쁜 사례가 존목이에요. 존목. 지들끼리 편먹고 하는 거예요. 팩하고 하는 거. 그 존목이 만들어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단톡방이에요. 단톡방. 근데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은 아예 애초에 단톡방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 단톡방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단톡방 탈퇴하면 거기 그치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엮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 중에 단톡방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 단톡방 싫어합니다. 왜냐? 단톡방에 보면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성향이 안 맞는 사람도 그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불협화음이 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의 주제가 완전될 수도 있고요. 쓸데없는 얘기에 내가 낄 수도 있고요. 시간만 뺏기는 거죠. 그리고 단톡방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주제 꺼내가지고 그 단톡방을 만들었던 어떤 그 목적 자체가 퇴색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엄청 많아요, 그게. 그래서 어차피 저 사람 때문에 열받을 것 같으면 애초에 그 단톡방에 안 들어가는 것도 돼요. 그 단톡방에 활동 많이 한다고 알아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알아주는데 그게. 어? 차라리 그냥 그 사람하고 엮이고 시작 탈퇴해버리고 만약 그분이 계속 거기서 활동하면 그분은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찍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님 나오고 나서 그 여자분이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럼 나중에 찍었다가 이분 신고합니다. 해가지고 탈퇴시킵시다 해버리면 스텝 같은 데 보여줘서 탈퇴시켜버리면 그분도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냐, 다톡방이든 뭐든 나대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싸우면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꾸 뭔가 시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소란 자체를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소란 자체를. 위험의 소지가 될 만한 소란 자체를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소란을 피우면 원인이 어떻게 됐든 그런 거 가릴 것도 없이 그냥 둘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보따리 싸서 나가라. 다신 여기 들어오지 마라. 우리 모임에 참석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마이크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들한테 다수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아유, 왜 또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또. 성격이 불같으시네. 불같으시네. 성격이 불같으면 손해를 계속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계속 감수하고 리스크를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인간적으로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성질 있고 성격이 불같잖아요. 계속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가서 손해 같은 게 이 눈덩이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 그걸 후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좀 그냥 쑥그릴 걸.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무슨 기세로 내가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내가 그 마이크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불같은 성격은 살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불 같은 성격이라 하더라도 그 불은 언젠가 꺼집니다. 참.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설득이 안 되시네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솔직히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본인은 내가 보니까 약간 답정너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네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난 싸울 거다. 이렇게 마인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제가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붙잡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제가 얘기한 걸 통해서 본인이 달라지는 게 없으면, 그러면 내가 왜, 그 하나 더 얘기할게요. 뭐 이 성격이 잃은 적도 많지 뭐 얻은 적도 많다고 생각한다. 정말 세게 잃은 게 없어서 그래요. 세게 잃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미 정말 시계 대입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시계 잃어가지고 재기불능 상태 돼버리면 그런 말 못 할 겁니다. 나보다 훨씬 더 센 상대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상당히 다 털고 나온다거나.
사람들이 싸우지 못해가지고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그 싸우고 나서 싸움의 결과가 너무 잔인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털릴까봐 그것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지금 당장 얻은 점 있다고 치죠. 그럼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거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 왜 괜히 주먹질 했다가 방송에도 못 나오고 자기가 있던 거 뭐 CF 다 잘리고 그래가지고 개털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연예인들한테만 적용이 되겠어요? 일반인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싸우고 결판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이 얘기가 본인한테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숙이고 져주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냥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중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을. 내 나중에 혹시라도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데 위험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한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본인 하겠다 하면 저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지켜보면.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놈의 싸우겠다는 마인드 때문에 많은 거 잃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하네요. 한때 실수 때문에. 세상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세요. 뭐 싸워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예. 예, 참으세요. 잘하셨습니다. 참는 게 이기는 거고 숙이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돼, 이성적으로. 감정을 안 집어넣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돼. 근데 이게 말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냥 그 사람 안 보거나 내가 숙이고 사과하면 끝이에요, 그냥. 안 마주치면 돼. 근데 이게 이런 경험이 나중에 이미 사시는데 앞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더라도 좀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본인만의 수단이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제가 얘기한 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냥 내일 그냥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마이크리님 어, 그냥 그분하고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딱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